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실장입니다. 네,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늘진 곳에는 햇볕을 비춰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북한의 현실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모색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도 준비한 네. 북리뷰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 회의인 만큼 아쉬움을 담아서 총 3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들어볼까요? 네, 북한과 러시아 군사동맹 심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방문한 이제 북한 군부 대표단 귀환 보도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2026년도에도 더욱더 밀착될 것 같고 이런 군사 동맹도 더 굳건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러시아는요, 지금 북한이 절박하게 가장 절실한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부터 필요로 해서 우리 뭐 핵잠이나 여러 얘기들도 하지만 그런 군사기술 협력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기술까지도 이전을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양국 관계가 계속 맞아 떨어지는 이상,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이상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고 뭐 북중러대 한미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구도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한미일의 그런 결속 심화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더 심화시킬 수는 있지만 중국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쉽지는 않지만 창발적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소식으로도 한번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전 세계가 대립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쪽 편에 선다면 그 맨 전선 최전선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긴장을 안화시키는 네, 쪽으로 가야 되지 맞아요.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북리뷰 들어볼까요? 네, 설 그리고 추석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큰 명절이지만 북한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절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게 장마당 세대 들어서 점점 좀 퇴색되고 있다. 약간 아. 이런 소식이 그거 있더라고요. 이제 궁금하네요. 네. 좀 북한의 젊은이들도 네, 우리 젊은이 못지않게 맞아요. 생각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우리도 기성세대와는 연휴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모였다면 이제는 다 뭐 각자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좀 예전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데 요즘은 설 당일에도요 북한에 있는 그 장마당 세대 청년들이 뭔가 그런 가족들끼리 모임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마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 장사를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대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거의 집단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국가 중심 체제에서 지극히 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계속 네. 사상을 통제하는데 네,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 북리뷰. 네. 북한에 식량난이 좀 있다. 이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2023년, 24년 요 무렵 때 정말 그 예전에 식량 위기가 너무 진짜 무슨 아사 수준이다라는 보도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론 지금도 북한의 식량난은 현재 진행형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뭐 학계에서 볼 때는 예전에 그런 대량 아사 위험설까지는 좀 아니고 약간은 좀 진정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긴급한 식량 지원들을 많이 해준 부분도 좀 러시아에서 배경이 식량 되는 지원을 것 많이 하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량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중국에게만 의존했었던 경제적인 지원 부분이 이제는 러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식량 위기가 있지만 예전에 그런 고난의 행군 때의 정도의 아사 약간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위기가 절대적인 수치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제 평양 군부 특권층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식량의 상태
상태와 이제 지방 그중에서도 특히나 취약계층들이 이제 느끼는 게 워낙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장마당에서는 쌀값이 굉장히 폭등을 해서 예. 그런 일반 북한 주민들이 느낄 때는 뭔가 어려운 거죠. 식량을 구하기가 이전보다 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 게다가 같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식량난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자연재해 있고요. 또 그런 것도 가고 있고 또 국제 비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도 저하가 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로 이제 농촌 인력으로 있었던 젊은 층들이 러시아 그 파병으로 많이 또 차출된 부분이 있어서 일손까지도 부족한 여러 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량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 네. 나온 것들은 사실 빈부격차를 보면서 맞아요. 나온 건데 네, 역설적으로. 북한이 네.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역시 네,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한, 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을 만나는 시간 김태훈 박사의 북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는 얘기인데 원불교는 한반도의 평화 또 통일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교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국내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에서 세계 평화에 대해 연설하시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식견과 의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네 번째 원불교의 종법사님 좌산 상사님을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지난 1995년이죠. 유엔에서 국내 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 간 협력을 주제로 강연도 하셨었습니다. 특히 세계 정치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서 순간 우리나라는 혼란기였어요. 일제 치하지, 2차 대전 중이지. 그러니까 어려서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철이 들면서부터서 참 이 나라 모든 전국이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특히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세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리 교법과 연계시켜서 상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어렸을 때에 정산점님께서 하나의 세계 삼동윤리를 설명을 해주시게 됨으로써 그때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세상이 참 좋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온 세상이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서 우리나라 현실도 더 깊이 살펴보게 되고 세계적 현실도 더 깊이 살펴보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가지고 세계는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정신세계는 아주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갈등, 분열 이렇게 치닫고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가족끼리도 사이가 안 좋으면 차라리 떨어져서 살면
조금 고생이 덜해. 그런데 사이는 안 좋은데 한솥밥 먹고 살게 되면 한 집안에서 서로 미워오고 욕오고 나쁜 소리 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족이 더 불행하냐고.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본다면 이건 미성숙이거든.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가 될수록 인류도 마음도 모두 성숙해가지고 하나의 세계에서 살려고 하는 정신 수준에 올라야지. 그러면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특히 재생의세의 종교 이념을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받드는 이런 종교인으로서 무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에도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 문제도 더 깊이 갖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죠. 네, 현재 남북 관계는 교류가 단절된 채 한반도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사님께서는 1998년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대도라는 법문을 내려주셨는데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이 통일대도라는 이 법문 말씀에 담긴 것 같습니다. 이 통일대도를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흔히 우리 국민들도 그 생각이 이제 기들이면 때가 되면 통일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봄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끄집어 당길 수가 있까니? 그러니까 봄은 기들이면 오는 이치가 있어요. 자연사라는 것은. 그러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야 기회가 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지혜가 있고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와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이 미성숙이 되고 어리석고 절대로 남북 문제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남북 문제 풀어갈 수 없어요. 지혜가 열리고 성숙이 되어야 남북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천지가 해줘? 하느님이 해줘? 부처님이 해줘? 그분들이 해줄 것 같으면 진직해 주지 분단이 안 올 수도 있지. 그런데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도록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 성숙한 신법을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이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백범 선생이 우리 하나 돼야지 지금 하나 못 되면 장차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남북 교차 방문하면서 호소하고 다녀도 그때 당시에 국민이나 정치 이 나라 사회 지도자들이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은 거예요. 그때 백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단독 이거를 정부를 수립해서 했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야. 아무리 국제사회가 분단시키려고 해도 분단 못 하는 거지. 우리가 단일정부 딱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비슷했어. 근데 그런 데는 공산당까지 연합해가지고 단일정부를 수립했는데 우리는 못한 거예요, 그것을. 그때 백범 선생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후회 막급이야. 이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해야 돼. 그래서 그러지 못해서 이제 분단은 되어가지고 6.25 동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도 겪었지만은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지혜를 동무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종사님 교법에 근거해가지고 대종사님 교법에는 이 해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통일대도가 딱 뽑혀져. 그래서 통일대도가 이것이 나오는데 다른 길로 갔다가는 통일 못 되거나 또는 통일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더 불행한 사태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통일대도로 밟아 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땐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일 호소문 발표하고 통일대회도 발표하고 그래 6월 15일 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여기저기다가 막 알리고 이렇게 했는데 3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회담을 6월 13일 하더라고. 6월 13일 하더니 6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그 법회 본날 그 시간하고도 같아. 3년 후에. 그래서 나는 그때 그대로 나가면 통일 곧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금강산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고 어쩌고 그러면서 또 무의도 끝나버리고 이것도 지금 우리 지혜의 부족이야. 우리 지혜가 그 역량이 있으면 설령 금강산에 그런 사건이 났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조사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도 하고 해가면서 남북이 그때 그렇게 남북이 양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분야로 계속되었다면 지금쯤 통일됐을런지도 몰라. 응? 그때 햇볕 정책 이후에는 북한에서 수없이 탈북은 했어도 남한에서 월북은 한 사람도 없었어. 요새는 한 사람 있다고 없던데 한 사람도 몇 년 동안 없는 거야. 지금도 없어. 응? 월북은. 그러면 말이오. 북한 사람들 전체가 상하좌우가 통일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참 우리 이렇게 다정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설령 누구 하나가 독재하고 싶어도 못해. 분위기가 못해. 지금쯤 어떻게 달라졌을는지 몰라.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도 지혜가 있었다고 하면 남북 전체를 교류를 끊들 안 해. 그것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계속 도와줘. 가서 그 배불리 먹게 하고 길장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그냥 공장 만들어주고 길 포장해주고 분위기가 이렇게 나갔으면 지금쯤 통일됐을런지도 몰라. 근데 그 사건 하나를 계기해가지고 남북 문제를 딱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야. 이 후에 막 급한 일이야. 이게 누구든지 같이 살면 모두 공감대 형성도 서로 이것저것 겪으면서 공감 형성이 되기가 쉽고 그러는데 떨어져 살면 살수록 이질하고 고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남북 문제도 언어도 같고 생활 양식도 같고 모두 그러지만은 그 외래세 사상의 공산주의라는 것과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딱 갈라서 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만 길들여지고 또 우리는 자본주의 이념으로 길들여지고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질하고 골은 깊어져. 이질하고 골이 깊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체하지 말고 더 하나로 잘 하자. 나는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남북 문제를 희망적으로 하고 나가려면 지혜를 동원해야 돼.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이야. 누가야? 더 부작용만 나. 우리 국민들을 아주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 블랙홀로 빠질 수도 있어. 어리석으면. 더 어리석으면. 이렇게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북한을 돕고자 하는 참 그 어진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해코자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야.
근데 과거에 상사님께서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통일하는 상황보다는 남북한이 서로 주도적으로 통일 과정을 이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든지 쉬운 일이 되었든지 많은 사람이 합력해 주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려워지는 거고, 응? 주변에서 다 도와주면 그냥 쉬워지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자력, 타력을 다 동원해야 한다 이 말이야. 타력이 또 아무리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자력이 감당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산더미 같은 타력이 있어도 죽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도 없잖아. 자기 자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치가 그래.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자력, 타력이 아울러 주어야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 대원칙을 아주 그냥 확고부당하게 간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북의 이 상황 문제도 국제사회가 다 우리를 사실은 지금도 국제사회가 전부 다 우리 분단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독일의 원로 정치가 볼프강 노박이라는 사람이 있어. 나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렸네. 볼프강 노박이라고는 원로 정치가가 있는데 남북을 10여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시켜 주려고 아주 그냥 지금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그랬어. 그러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그냥 지금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요. 국가가 다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자력이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인간사 무슨 일은 그렇고 무슨 일은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력 타력이 아우르면 쉬워져. 그런데 물론 타력의 가비리면 쉬워지나 그것도 자력이 감당을 해야 돼요. 또 자력이 있으면 타력도 이끌어낼 수 있어. 우리끼리 계속 남북이 티격태격만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와줄 수 있어.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어. 중국이 도와줄 수 있어. 우리끼리 잘 지내면서 러시아도 도와주시오. 미국도 도와주시오. 응? 중국 보고도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 천하 쉬워져 버려. 그런데 국제사회의 타력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 자력으로도 어떻게 감당해 가서 못하고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이것은. 통일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어쩌든지 남북이 뭐든 좀 깨어가지고 통일을 시키면은 우리 민족 국민의 행복시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통일이 왜 되어야 하냐 하는 문제 가지고 통일론을 요새장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통일 안 하면 어쩌냐. 이렇게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분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 포 하나씩 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렇게 쏘아지는 것인가? 응?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어. 그런데 통일 비용 들으니까 통일하지 말자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섬이요. 섬나라인데 남북 통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배로 그 몇 달, 한 달, 두 달을 배로 갈 곳이 없어. 기차에다 싣고 몽골에다 퍼주고 카자흐스탄에다 퍼주고 우즈벡에다 퍼주고 중앙아시아에다 퍼주면서 영국까지 지금 기차가 다 연결돼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겠어. 그리고 그 우리 동포들이 다 경제 인구가 돼야.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이 우리 경제 영토가 돼야. 1년이면 벌어들일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그 돈이. 그런다고 하면. 분단되면 통일 안 하려면 그거 다 포기해야 돼. 그렇게 1년이면 엄청나게 벌어들일 거 다 포기하는 것이 지혜요. 통일해가지고 그거 벌어들여서 우리 국군을 열어가는 것이 지혜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대박이 나요, 대박이. 응? 우리 동포들의 행복 시대가 활짝 열려. 근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뤄가야 할 때 이 종교계와 종교인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이야? 종교인들이 무엇이야? 세상을 구제하고 이 세상에 낙을 만들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도 해줘야 되고 근본적인 법을 해시도 해야 주고 역할 하는 사람들에게 역할도 하게 해줘야 하고 이거 해야 되지 않아? 그다음에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라고 하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그래야 되지. 세상은 죽어 쓰든지 말든지 통일은 되든지 말든지 내 몰라라 한다? 나는 그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해?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 이렇게 안아서 그것을 면해주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의 본인인데, 근데 종교가 그것을 무심한다? 그럼 종교인 포기한다 그 말이나 같어. 나는 종교인 아니다 한다고 하는 말이나 같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참 행복하고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구제해 주려고 해야 되고,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도 거기에 지혜를 보태주어 가지고 어떤 해결하도록 이것은 정치계를 설득을 한다든지 사회 지도자들 설득을 하든지 누구라도 설득하게 해서 해주려고 해요. 그것이 종교인이지 무슨 종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만 패나오는 짓 하려고 성직자예요? 그건 본의가 아니단 말이야. 그냥 나는 적어도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중에서도 나는 독특하게 국가는 하나의 생명체다. 응? 다른 공동체는 조금 덜해도 되고 그러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망해버리면 국민이 다 불행해져 버린단 말이야. 이건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난 생명 공동체라고 그래. 이게 생명 공동체인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 나는 지금도 그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통일 문제도 이렇게 지연시키고 더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 매일같이 내가 이 세계 평화하고 남북 통일 문제하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죄송하다고 늘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교인부터 들고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 일깨우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통일. 지난번 민주화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민주 막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통일 나는 그 안에서 쉽게 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를 좀 온 국민들에게 같이 좀 여기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종교인들에게 그런 의사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통일 기도를 하면서 한국의 남북한이 아름다움과 평화가 넘치는 통일하게 되는 꼭 그 단어를 그렇게 써.
그냥 통일되는 신법도 아름답고 또 평화가 넘치고 그러면은 그런 통일을 이루게 되면 세계 동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바로 자리매김에 대해서 그 여파는 장차 세계 평화까지도 창출해낼 수가 있어. 그런 파급 효과가 나는 있다고 분명히 그것을 나는 그냥 확신을 해. 그러니까 통일이 물론 무력 통일도 있고 없어 통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는 싸우지도 이기지도 않고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통일이고 평화가 넘치는 통일이고 그러게 되면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만 통일이 되고 나면 그 끝에 세계 평화는 그냥 받으면 밥상이나 같아. 받으면 세계 파급 효과는 그냥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돼가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이제 거기다가 우리 이런 데도 교법으로 국민들이 이제 이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인성을 바로서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말로 세계의 정신적 지도, 도덕, 부모로 자리매김인데 이때쯤 하면 세계를 우리가 지도해야 돼요. 세계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세계 평화 만들고 세계로 교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안을 해가지고 세계 공감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난 그날이 그냥 눈에 보여 지금. 응?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해놓고 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그냥 우뚝한 저기가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안 해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하자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우리나라에서 하게 올 것이요. 그래서 한국이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니까. 한국이 이제 평화적인 합의 통일하면 앞으로 그 고드만삭스에서도 그래서 세계에서 엄청 좋은 국가가 되는데 이때 되면 세계 문제도 디자인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 예, 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 참 밑바닥에서 붙어서 피 끓는 마음으로 너무도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북 통일의 문제에서 무관심에서 벗어나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지. 어디가 분단 80년이 넘고 100년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분단 문제를 내 방치해 두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식이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고 미치지 못해도 엄청 크게 잘못된 미칩니다. 물론 우리 국민 모두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잘 통일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고 이제 남북 문제 통일이 분단 역사를 종식시키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절실한 요구를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북 통일은 앞당겨지는 것이고 이것이 느슨해지면 질수록
우리 남북 통일은 지연이 되는 것이 너무도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남북 통일하자 하는 이 주장을 너도 외치고 나도 외치고 그도 외치고 모두 다 외치는 날에는 천지 기운이 돌아서 남북 통일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일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야. 길이. 그 길을 등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바른 길을 들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인생만사가 다 그래. 어려운 일일수록 더 그래.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물론 길이 여러 가지 있지요. 무력 통일도 통일이고 흡수 통일도 통일이고 가지가지 그 통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나는 여러 가지 여타 방법이라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희생과 또 파괴와 이런 것을 수반하는 통일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아니고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하면 6.25 전쟁은 박금살이 전쟁이요. 앞으로 전쟁은 박금살이 전쟁하고는 달라. 누가 이기기도 전에 공멸하고 말아버리고 그런데 전쟁 통일을 하는 것은 이건 지혜가 열린 사람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지혜라도 열린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야지 통합하지 않으면 갈수록 부담스럽고 더 쓸데없는 경비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더 불행이 깃들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국가 운명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아주 바닥으로장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단 말이야. 이제는 북한이 핵까지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핵 어디에 떨어뜨리면 말이야 도망갈 데도 없어. 땅덩이가 주먹만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서 할 거야? 큰 나라는 한쪽에서는 핵이 떨어져도 한쪽으로 다로만 가면 살 수가 있을랑가 몰라도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요구라도 있다면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로 지내는 것이라도 이것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방법, 비록 길은 길이지만 그런 방법은 우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남북이 싸우도 않고 이기도 않고 우리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자.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나가자. 이것을 이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전체의 행복 시대를 위한 좌산 상사님의 통일 방법론 또 간절한 호소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를 만나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탈북민 김현숙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에 이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들어보니까 또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네. 것도 있고 좋은 것 네. 같아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쭉 탈북민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이걸 못 물어본 것 같아요. 뭐예요? 북한 주민들은 네. 남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궁금해요. 예, 네. 궁금합니다.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건지 네. 아니면 남쪽에는 같은 말을 쓰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되게 엄청 궁금한데 알 수 없는 존재? 음. 약간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몰래 보고 그렇겠네요. 통해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 되게 이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좀 우리랑 영역이 다른 신기한 존재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같은 말을 쓰잖아요. 드라마에서 같은 말이 네, 나오고 음악을 들어도 아 우리말로 하니까 다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네.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 어릴 때도 북한에서 같은 민족, 약간 민족성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돼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네, 교육을 받으시는 네. 거죠. 그 거의 뭐 북한은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조선은 남과 북 약간 같은 나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다 통틀어서 배웠어가지고. 그럼 약간 먼 친척 같은 지금 떨어져서 잘 못 만나는 그런 친척 정도의 느낌으로도 좀 보나요? 근데 먼 친척은 네. 뭐 연락이라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연락 자체가 남한은 안 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같은 민족인데 뭔가 너무 신기한 약간 그런 존재, 그렇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하신 게 2019년에 이제 탈북을 해서 네. 오셨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와서 보니까 네. 와 정말 드라마처럼 잘 살고 있구나. 아니면 다 에이씨, 드라마는 다 허상이었구나. 뻥이구나. 속았다. 이런 거지. 근데 좀 말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서 말이 통하긴 하지만 예. 비슷한 부분은 이제 예의 범절 약간 아. 이런 것들 그거 북한도 따지고. 예, 예의 범절 이런 거 근데 한국이 오히려 더 예의에 이제 관심이 많고 약간 좀 예. 잘 지키고 좀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진짜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같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 느끼고. 근데 좀 다른 점은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북한 사람들은 좀 직설적이고 아. 약간 아, 욱하고 약간 이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 신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어. 돌려 말하는 것 같고. 네, 어. 신사적으로 이렇게 돌려 말하고.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씨 그냥 같은 말을 한마디 하면 될 거 왜 이렇게 돌려 말해? 약간 좀 속보이게 말하는 약간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좀 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직설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는 거구나. 약간 아.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것 아니면 같아요. 여기 와서 좀 네. 나이스한 분들을 많이 만나신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네. 말 중에 하나가 언제 밥 한 번 먹어. 아, 이런 네. 거죠. 맞아요. 인사로 하는 말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북한 사람은 네. 진짜로 먹겠다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럼 언제 먹을까? 이렇게 이제 아.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북한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빈말을 안 해요. 빈말이었구나.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인데요. 내가 그렇죠. 지킬 얘기만 하네요. 네. 어. 우리- 어떻게 보면 엄청 착한 거라고. 사실 여기는 언제 밥 한 번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수첩을 꺼내면 맞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많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는 아, 나는 정말 먹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인사말로 받아들이는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대요. 네. 아,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 네.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네. 그러면 사실 현실보다는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있는데 네. 선망의 대상으로만 보였는지 아니면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면서 네. 우리 같은 한민족이라는데 우리 뭐 도와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야? 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말해주세요. 네. 일단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가서 친구들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만 나눌 네, 수 있는 가족끼리만 거죠? 진짜 네. 내 가족하고만 나눌 수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친구들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는 응, 아예 못하죠. 네. 네, 그 친구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궁금했던 질문이네요, 진짜. 예. 이거를 친구분들이랑 당연히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예.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한 면이 있네요. 거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북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 이런 데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USB나 이런 걸 통해서 CD 등을 통해서 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생활을 보면 교류, 개방 이런 것들 좀 알게 되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네. 북한은 사실은 여행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네, 맞아요. 앞서 친구랑 그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규제가 네, 이제 네. 통제가 심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통제받고 있구나. 네. 자유가 너무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들은 어떤지. 네, 많이 해요. 그걸 그러면 좀 물론 이것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주로 언제쯤 그런 좀 인식이 생겨요? 일단 가깝게는 중국 드라마나 영화는 그러니까 보게 허락하는 게 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만 해도 공산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도 다르죠. 가고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거를 아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뭐 세계관이 조금씩 생길 때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뭐 예. 중학교 이럴 때부터
그래 좀 중국을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우리가 인권을 완전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맞아요. 너무 답답하다 억울하다 약간 네.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면은 네. 극히 일부 분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익숙해져 있으면 또 맞아요. 모르게 되니까요. 이미 네. 거기에 적응이 되어 맞아요.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할 때 네. 북한은 음력설, 우리는 이제 음력설을 쓰는데 하지 않고 신정에 동안 네. 3일 맞아요. 연휴를 보낸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추석은 어때요? 추석도 한국처럼 되게 크게 추석 명절을 크게 세는 명절 중에 하나로 이제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 거죠? 네 맞아요. 음력 8월 15일. 네 추석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가 네 추석일 때 북한도 추석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뭐 고향을 찾거나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성묘를 가고 똑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뭐 화장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 다 이제 땅에 묻어서 묘지를 만들거든요. 매장이죠. 네 그러면 그 전날에 가서 벌초를 한다고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벌초요. 벌초를 하고 네. 다음 날에 음식을 엄청 많이 맛있는 거 네. 많이 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친척들이 다 대부분 그 묘 주위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어른들은 술 마시고 약간 그렇게 명절처럼 즐기다 왔습니다. 아직은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들, 이제 친척들이랑 모여서 뭔가를 지내는 네, 게 계속 좀 남아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왜 국가 명절로 네. 김일성이나 아니면 김정일 그런 네. 뭐 태양절, 뭐 광명절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선대들의 그런 생일, 국가 기념일이랑 네. 또 김정은의 생일은 또 좀 그런 게 어떻게 좀 느껴졌는지 좀 궁금했어요. 오히려 네. 제가 있을 때는 네.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더 크게 하고 그렇죠. 네, 약간 처음에는 그 김정은이 나이도 공개가 안 되고 워낙에 네, 좀 어리고. 처음에 나올 때 그랬어요. 네, 나이도 공개 안 되고 생일도 공개 안 되다가 뭐 제 생각엔 집권하고 뭐 1, 2년 후에 이제 생일을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했을 때 김정은의 생일은 그렇게 크게 세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네. 그러면 그때 김정은의 생일. 네, 네. 조선중앙TV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네.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TV에 나올 때는 그냥 그렇죠.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우린 불가침, 절대 존엄. 네. 실제 북한의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TV에서 맨날 그 미사일 발사하고 네. 약간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사일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못 살고 있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진짜 군사력 짱이다 약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어. 자부심 같은 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생활이 어려워도 우리는 저런 게 있어. 좀 네. 그런 네. 의미 부여가 될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다 이런 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는 있는데 워낙 미국을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시키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적대적인. 네, 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미국이 그렇게 북한이랑 적대국적이지만 그렇게 제일 위협적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네. 그렇게 큰 나라이고 이런지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데 사진 네. 이런 거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네 한국 와서 그럼 한류 봤어요. 컨텐츠나 이런 드라마 속에 혹시 장면으로 나오면 오히려 접할 수 있는 정도가 다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북한은 워낙 그 네.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갈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애초에 없겠군요. 네. 예. 그냥 지리 시간에 뭐 여기 그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 수도는 어디고 약간 이런 정도만 있고 그 후에는 가보지도 못하니까 뭐 수도 이름 암기했다가 다 까먹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알아봐야 뭐해. 어차피 내가 네. 궁금해 해봐야 뭐 네. 달라지는 게 쓸데없으니까. 네. 예.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궁금증 자체가 애초에 좀 적을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음. 먹고 사는 거 맞아요. 외에 좀 이렇게 관심을 돌릴 관심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해외에 갔다 오신 분이가 또는 저기 국경 쪽에 계셨잖아요. 네네. 사실 양강도에 있고 네. 저기 압록강 압록강 옆에. 근처니까. 그럼 중국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이 네. 와 중국은 이렇더라. 네. 그래서 단둥이나 이런 쪽만 가도 상당히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국경 쪽은.
근데 이제 그것도 중국을 갔다 오는 게 네. 막 대놓고 갔다 오지는 못하고 몰래 갔다 몰래 오는 거. 몰래. 네. 그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몰래 중국 옛날에 네, 가본 네. 적이 있는데 음. 그 가서 뭐 그 음식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뭐 술도 북한 술보다 훨씬 좋은 술을 먹고 뭐 대접 엄청 받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그건 이제 사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네. 몰래 갔다 오시는 네. 네네. 이제 맡아 와서 얘기를 듣는 그런 정도군요. 네네. 근데 지금 그분도 이제 내가 갔다 왔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다가는 그뭐안 큰일 되죠. 나니까. 네. 잡혀가면 정말 뭐 이렇게 아우지탄광 이런 데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네. 뭐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무보수 노동을 안 했다 이러면 노동 단련대라는 곳에 네, 데려가서 일을 엄청 많이 시키거나 예. 그보다 뭐 밀수를 하다가 네. 걸렸다 이러면 뭐 성 단련대 이런 데를 예. 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마다 있는 단련대보다 네. 더 좀 크고 근데 일 많이 시키고 약간 안 좋은 환경에 보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인신매매를 했다 뭐 사람 죽였다 이러면은 그 아우지탄강이나 그 인신매매 이런 건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게 걸리는 거여서 정치범 수용소라 해가지고 따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 젊은 친구들끼리는 네. 아니 내가 먹고 살려고 저기 좀 중국 좀 갔다 와서 그렇지. 네. 뭔가 물건도 좀 가지고 왔다. 네. 이런 반항 같은 건 아예 없습니까? 뒤에서는 하는데 이제 대놓고는 절대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대놓고 거의 하는 목숨을 순간 걸고 해야 네. 되는 거니까. 완전 그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가야 되는 바로 거죠. 가게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는 사실은 네.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도 네. 특히 정치나 사상에 대한 통제는 계속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북한에 앞서 이제 추석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데 네. 장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장례는 일단 장례식장이나 뭐 그 상조라고 해요. 네, 그런 네. 거는 상조. 네, 네.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살던 집에 이제 집에서. 장례식장을 차리는 거예요. 빈소가 개인 가정집이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시신을 그 집에 두고 그 앞에 뭐 흰 천을 이렇게 가려놓고 가려놓고. 가림막처럼 예. 거기에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사람 네, 사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는 그 집에다가 이제 빈소를 할 때 지금 네. 사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고인의 사진을 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보다 무조건 아래에 걸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정해진 건 없는데 어. 그냥 뭐 당연하게 아래다 하지 않을까요? 아, 약간. 그냥 이렇게 네. 그냥 그 차이가 네, 없는 어릴 거구나. 적부터 뭐 세뇌를 당해서 집안에는 다 초상화가 있잖아요. 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딱 정중앙에 정중앙에. 이미 걸려 이미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고인분의 사진을 그냥 네, 아무데나 그때만 해도 할 그것보다 뿐이다. 무조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사진은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은 모든 집에 다 있습니까? 네, 액자로? 모든 집에 모든 집, 뭐 학교 모든 교실, 뭐 약간 방이라고 생기고 사람 있으면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 거는 없고. 없었어요. 네. 그러면 사진이 오래되면 낡잖아요. 네, 그래서 또 국가에서 다 교체를 해줘요. 아, 국가에서 또 그렇죠. 그런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북한말 퀴즈 네. 준비해 오신 퀴즈는 어떤 겁니까?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예. 북한에선 주민등록증을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공민증? 오, 바로 맞추셨는데요? 그래요? 네. 너무 정확하게 너무 쉬운 걸 맞추셨어요.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무려- 맞추면 쉬운 거죠. 무의식 중에 무슨 백서나 이런 자료를 이미 이제 너무 마스터하신 것 같네요. 이 공민증 이런 거 어디선가 썼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저 퀴즈 준비할 때 네. 뭐 다들 못 맞추신다 해서 어. 그래도 어렵게 준비하느라 했는데 아니요, 뭐 난이도가 낮았던 건 아닌데 워낙에 네. 실장님께서 이제는 알게 모르게 전문가가 되셔서 익숙해가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코팅돼서 이렇게 나와요? 네, 코팅돼서 코팅 나와요. 돼서. 네. 알겠습니다. 공민증 너무 빨리 제가 네. 맞췄습니다. 네, 오늘도 김현숙님과 함께 북한의 현실, 특히 청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태훈 박사님 그동안 쭉 16회 네. 같이 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근데 예. 이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약간 이 시간으로 함께했던 게 뭐 저한테도 정말 유익하면서도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 정권 하면은 뭐 우리가 안보, 핵미사일, 순 이런 얘기만 듣다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방송은 끝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좀 관심으로 가는 게 이런 평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해봤고 네. 뭐 정치부장도 해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16번 진행하면서 저도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네,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오해하거나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하고 알아볼수록 더 길은 더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마련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